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간접살인만을 인정했는데요. 또 보고 독을 이용해 저질렀던 살인미수나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형량의 반발에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다시 한번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직접 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꼽혔지만 재판부는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며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혜 사이의 경제적인 부분은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심리적 지배 관계로 인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독을 이용한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과연 이게 잘 될까 막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쁨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은혜는 지난 2020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8억 원 청구 소송을 옥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숙박업 등록 없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여행객들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쉽게 숙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당국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숙소는 소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예약을 했는데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도 주인이 자격도 없이 에어비앤비에 버젓이 숙박업소로 소개해놓고 임대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들의 음주, 소란 등의 민원을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숙소를 제공한 76명을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영업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도는 1박당 한 평균 10에서 20만 원 정도 요금을 받아서 한 객실당 한 달 평균 한 200에서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당국은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숙소는 소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험사기범들을 피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현장 합의를 가급적 피하고 즉시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 길게 줄지어 서 있는 2차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나타나자 충분히 멈출 수 있음에도 그대로 부딪힙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보험 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낸 고의 사고는 무려 1,581건, 챙긴 보험료만 84억 원입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 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 차량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13.3%, 일반 도로에서 후진 6.3% 순이었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하는 한편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현장 합의를 가급적 피하고 즉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한 뒤 경찰이나 금감원,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통 실선 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시고 금감원은 사고 다발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고의 사고 발생과 같은 보험 사기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22개국 해외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해 시청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당은 최근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노리고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의 합법적인 방송이라며 광고를 해서 가입자를 유치했는데요. 교민들은 자체 수신 전용 셋톱박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고 한 달에 최대 4만 원을 시청료로 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케이블이 연결된 기기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방송 송출 장비로 운영 총책인 40대 A씨 등 일당 7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러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했습니다. 그런 뒤 국내 방송과 영화 등 프로그램을 해외에 불법 송출했습니다. 조직원이자 미국 현지 법인 대표인 50대 B씨와 C씨 등은 송출받은 콘텐츠를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 모두 22개국 해외 교민 2만 5천여 명에게 국내외 52개 채널 방송 프로그램 25만여 편과 주문형 비디오 형태의 영화와 드라마 등 2,600여 편을 송출했습니다. A씨 일당이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만 300억 원. 일당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 직접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현지 교민의 왕래가 많은 한인마트에 광고 부스를 설치하거나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합법적인 한국 방송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교민들은 합법 방송인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교민들은 일당이 자체 보급한 수신 전용 셋톱박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한 달에 적게는 19달러에서 많게는 29달러를 시청료로 냈습니다. 이런 불법 사업자들이 이제 그 콘텐츠 권리도 없이 서비스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뭐 콘텐츠 라이센스료로 다 낚아가게 되는 거죠. 돈도 안 내고 원 제작자한테.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 일당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에 담배를 유통한 영국계 담배 업체 BAT가 8,400억가량의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부과한 단일건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BAT 최고 경영자는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던니를 생산하는 영국계 담배 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미 법무부는 기소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BAT와 싱가포르 자회사에 벌금 8,441억 원을 물리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5,700억 원어치의 담배를 북한에 유통했다는 설명입니다. 판매액의 1.5배에 달하는 벌금이 매겨진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North Korean sanctions penalty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법무부는 또 BAT로부터 입담배를 사들여 북한에 넘긴 혐의로 북한은행가 심연섭과 중국인 조력자 2명을 기소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은행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소유 담배 회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 사기죄로 최대 30년형에 처해집니다. 미국은 북한이 담배 밀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돈줄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t's estimated that for every dollar North Korea invests in cigarette production materials, it realizes $20 of revenue. A substantial portion of this profit is believed to flow back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s military, and its WMD program. 한편 잭 보울스 BAT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